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서울고등법원 첫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아마 그 뉴스는 이제 접하고 있을 텐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 후폭풍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최은정 재판장이죠. 이는 대등재판부라고 그랬습니다. 6-1, 6-2, 6-3부. 최은정 재판장은 형사 6-2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설날이 끼어 있으니까 다음 주 넘어가고 2월 5일에 이제 두 번째 재판을 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재판을 하고, 네 번째인 2월 26일에 결심 공판. 결심 공판 때는 검찰의 구형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선고 날짜를 잡게 됩니다. 혐의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 이걸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왜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 얘기를 했을까? 적어도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보면 이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연시키느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금 보이니까 그 이후에 확정 판결이 나도록. 그러면 이번은 2심이니까 2심이 너무 빨리 나면 조기 대선 치러지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본인들도 그걸 아는 거죠. 만약에 무죄로 뒤집힐 것이다 그러면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고를 늦추자 이거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다 이재명 피고인이 얘기하는 걸 모두 다 그냥 깔아뭉개버린다 이러면 되는데, 그건 또 우리 국민들 중에 야권 지지자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판 지연으로 보이는 거는 커트하고, 그렇지 않은 건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온갖 아이디어를 내서, 꼼수죠 다, 꼼수를 내서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 중에서는 이거는 안 받아주기가 좀 어렵다 싶은 거는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한 발언이 아니었나. 근데 이미 어제 증인을 최소 7명 이상 신청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3명을 신청했습니다. 추가로 1심에서 김문기 씨 문제와 백현동 문제와 관련해서 50명 넘는 그 증언을 들었거든요. 근데 백현동과 관련해서 1심에서 24명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13명을 신청을 한 겁니다. 물론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청한 사람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백현동 사업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에 근무했던 민주당 관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학자. 황당하죠. 왜? 자, 우선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이 하는 역할은 각 정부 부처 간 서로 주장이 다를 때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성남시에다가 이 용도 변경을 어디 해달라 말라 하는 거는 국무조정실의 조정사항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와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고요. 이거는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 박근혜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공문을 이재명 성남시로 보냈습니다.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럽니다. 그걸 협박으로 알아들었다?
그거는 이제 학교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국어 교육을. 황당한 일이죠. 아마 판사도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근무했던 민주당 관계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은 이미 증언을 다 했습니다. 무수히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식품연구원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 다시 불러서 뭐 하겠다고요? 식품연구원의 고위 관계자들 이미 다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학자. 이거는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저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국토부의 공문 내용이 협박으로 들리느냐 아니냐. 그건 언어학자 아니라도요. 중학생 정도만 되면 다 압니다. 귀시에서 저기 처리 바람이 협박이냐 아니냐. 이건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요. 이런 황당한 증인을 신청해놓고 이거 받아달라 얘기하니까 판사가 얼마나 어이없어 했겠습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심의 증인을, 원심이라는 건 1심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다시 신문해야 하거나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둘 다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 외에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각각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한 명씩 대표적으로 신문하라. 약간 절충안을 낸 거죠. 대표적인 한 명씩만 해라. 진짜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은 1심하고 중복돼도 좋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다 안 받아주기는 조금 민망하니까 한 명씩만 해라. 중요한 사람. 저는 합리적인 중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1심에 나왔던 사람인데 2심에 그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고 하면 몰라도 없을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양보를 했다. 근데 여기에서 한두 명 정도는 더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2월 26일에 결심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재판 지연 전술 우연법률심판제 청했는데 의견서를 낼 때 항소이유서를 낼 때 우연법률심판제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도 이재명 대표는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내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그건 낼지 안 낼지 빨리 결정해달라. 왜냐면 그걸 내고 재판부가 그래 일리가 있어. 그래서 헌재에 우연법률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재판은 중지됩니다. 최소 2-3달 걸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표 완성이죠.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작년에도 이 조항이 합헌이다. 2021년에도 합헌이다. 다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재판 지연 수법이다. 아마 신청을 해도 안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또 이제 이것도 재판 지연 전술이죠.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이 백현동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 관련 없는 무의미한 지연 전술이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것도 소송 지연 우려가 있다. 법원 2곳의 재판 기록 관련 자료 요청 이것만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또 절충. 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이 또 발언 영상을 검증하자고 했답니다. 이 발언 영상이라는 건 아마 2021년 10월 국정감사 당시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영상을 저도 10번 이상 봤습니다. 1심 재판에서도 다 틀어봤고 2심 재판도 서증 이런 거에서 다 볼 겁니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여러 번 봤고 볼 필요도 없는. 아니 그거 가지고 2년 2개월간 다퉜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 증거물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재생 시청하는데 따로 검증하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철회해달라.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주장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깔아뭉개지는 않고 조금씩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것도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너무 공정성이 없는 것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차원에서 저는 수용한 걸로 보인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는 것을 의지는 확실히 보였다. 제가 왜 자꾸 의지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 경기도 법카, 이화영 대북송금 이거 선고 날짜 잡았다가 연기해서 선고했습니다. 둘 다. 근데 그 이유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사정일 거거든요. 제가 그냥 얼핏 법조계에 물어본 걸로는 아마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다가 2월 한 19일쯤 가서 이제 증인신문 마지막 차에 가서 위증을 할 사람을 하나 섭외해서 딱 들이미는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김진성 씨처럼 위증. 당시에 그러니까 성남시의 공무원인데 내가 협박 받았어요. 국토부로부터. 이렇게 위증을 하는 이제 사람을 하나 섭외를 해서 위증을 시킨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재판 기일이 한 번 내지 두 번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재명 대표 어차피 여기서 지금 삐끗하면 대선 출마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사활을 걸 거다. 위증교사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다. 이 국면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위증을 할 사람을 섭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법조계들의 견해입니다. 법조인들의. 그거를 재판부가 알아야 되겠죠. 알고 있겠죠, 당연히. 막판쯤에 위증자가 나타나는 거죠. 아마 그거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고요. 하여튼 뭐 최후까지. 그렇기 때문에 2월 26일 이거는 이제 일부 기자들이 자꾸 이르면 2월 26일 결심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특별한 사정,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김혜경, 이화영 이때도 연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선고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이르면 3월 말. 그건 통상적인 겁니다. 통상적인 거. 보통 결심을 하고 나서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이 정도 있다가 이제 선고를 하거든요. 통상적인 거. 근데 판사에 따라서는요. 결심하고 나서 보름 만에 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3월 12일에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지는 3월 12일까지 판결문을 다 완성한다. 그러면 뭐 한 3월 15일이나 제가 원래 예측한 거는 3월 18일 그 어간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게 12월 18일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633이니까 2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 보이고 이미 뭐 2달 이상 지났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면 3월 18일입니다. 3월 17일쯤 되죠. 아마 그쯤에 선고. 그러니까 3월 12일까지는 판결문이 완성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3월 16, 7일 중순 이때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고 형량은 얼마가 될까? 이거 다 예측의 국면입니다. 이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죠.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고권이 박탈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자신할 수 있냐? 백현동은요, 뭐 사실 재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박근혜 국토부의 공문 한 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협박 주장이 거짓말이다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가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죠. 확정. 그래서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김인섭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확인했습니다.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김인섭 로비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게 대법원이 확인했는데 나머지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대장동 백현동이. 근데 그게 벌금 90만 원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금 90만 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아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로 법정 구속? 말이 안 되죠.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이죠. 집행유예 떼일 가능성 그것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2심은 무겁게 하면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1심과 동일한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궁금한 거. 2심 선고가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포기할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1997년에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회창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치발전협의회라는 정발협을 민주당 계열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신한국당에서 결국 실패했고요. 2002년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후단협이라는 것을 비노계에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또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건 이제 사실심으로는 끝난 겁니다. 사실관계는 다툴 수가 없고요. 대법원은 확정 판결만 남은 겁니다.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는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유죄다. 다만 시한부 이제 대법원이 언제 이걸 땅땅땅 하면 아예 선거 출마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이재명은 대선 후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비명계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비명 무슨 협의회 후보 단일화 협의회 후단협 이런 거 만들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어떤 사람이죠? 지금 당은 확실하게 장악이 돼 있고요. 아마 지지율이 좀 떨어질 겁니다. 이 대국민 지지율이 끝까지 갈 사람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최악의 시나리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이재명이 좀비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죠. 민주당 최악의 시나리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거는 앞으로 참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래서 제가 악몽의 3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충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